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전략팀장 김영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는 저희 디지털전략팀에서 서울시에 적용할 AI 공공 서비스들을 개발해 왔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오 AI 기반의 도시 변화 탐지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의 하수관로 결함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시 변화 탐지 서비스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입니다. 일단 사업 개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항공기가 서울시 위에 떠다니면서 밑을 향해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찍은 사진과 과거의 사진, 예를 들어서 1년 전이 됐든 2년 전이 됐든 지금의 사진과 과거의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변화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의 눈으로 판독을 합니다. 그 변화가 생긴 건물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게 합법적으로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변화가 생긴 건지 판단을 한 다음에 현장에 실사를 나간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서 건물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피로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AI 기술이 발전함에 되게 따라 AI가 건물의 변화 탐지를 좀 시키자라는 좀 아이디어 하에 사업을 기획을 하였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따라서 사업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오 AI 기반의 도시 변화 탐지 알고리즘 고도화 및 실증 연구이고요. 사업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의존형 도시 변화 탐지 업무 방식에 인공지능을 일을 좀 시키자라는 것이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3개입니다. 건물의 변화 탐지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 데이터를 획득해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벨링 한 다음에 라벨링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에 넣으면 그 AI는 우리의 목적에 맞는 건물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AI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본 사업이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이 목적입니다. 빨간색 글씨 보시는 것처럼 시민의 안전 향상을 위한 건물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 인력 의존형을 AI를 이용해 가지고 업무 효율을 기대한다 라는 배경이 있고, 또한 건축물의 변화, 판독 요청, 지속적 증가, 현재는 100% 사람이 수동 작업을 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개발해가지고 AI가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체는 아니지만 좀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추진 배경 및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찍은 항공 사진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건물은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항공 사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대상 지역을 추출을 합니다. 추출하면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원래대로 그림은 비행기에서 밑을 찍으면은 정확히 90도에서 찍어야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카메라가 약간 비스듬해져 가지고 지형 왜곡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건물 왜곡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에서 찍은 것처럼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감 정사 영상화로 그림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수정한 후에 그림을 자릅니다. 재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m 바이 60m로 이미지상을 제작하는데, 이 이미지상은 지금 현재 찍은 사진과 과거의 사진은 꼭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사진 2개를 붙입니다. 붙인 후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서로 사람이 다른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기계가 이 2가지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 상에서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을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라벨링 한 후에 과연 그 라벨링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으로 검수를 하고
검수까지 완료된 학습된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구현되어 있는 AI 모델에 넣으면 그 AI 모델은 두 가지 사진이 있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축했던 학습 데이터는 총 5만 장 정도가 되고요. 5만 장은 각각 이전의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 이 두 가지 사진이 쌍으로 된 5만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만 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분포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작년에 5만 장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예시입니다. 왼쪽이 과거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건물 3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건물 3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상에서 변화된 게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사람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반면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뭔가 건물이 없지만은 오늘은 저 건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변화된 건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라벨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묘사하는 그냥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기타 등등의 주석이 있는데, 뭐 자동으로 생성된 주석도 있지만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람이 라벨링 하는 와중에 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즉, 인공지능 개발함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AI 모델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데이터 구축하고 학습시키는 이런 과정이 전체 과정의 90% 이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5만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만 장을 사람이 직접 일일이 틀린 그림을 서로 찾아가지고 마우스로 다 클릭하면서 라벨링을 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쌓은 데이터는 AI 허브라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오픈 소스로 구현된 여러 가지 AI 모델에 이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 이를 위한 나만의 AI 기계를 개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도입 방안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에 넣으면은 AI 기기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성능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성능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리시전과 리콜 두 가지입니다. 프리시전은 좀 예를 들면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두 개의 틀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 왼쪽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뭐 틀린 그림이 한 10개 있다고 가정합니다. 10개 있어가지고 내가 개발한 AI가 5개를 뽑아냈는데 5개가 모두 틀린 그림이더라 라고 하면은 프리시전은 100%가 되는 거고요. 기계가 뽑아낸 정답들이 모두 정답이니까 100%가 되는데, 반면에 총 정답이 10개이지만 이 기계는 5개만 뽑아냈습니다. 따라서 이때 리콜은 한 50%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프리시전은 기계가 정답이라고 뽑아낸 것들 가운데 진짜 정답이 있는 비율을 프리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리콜은 모든 정답 가운데 이 기계가 뽑은 정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 프리시전과 리콜은 서로 상반된 관계를 지닙니다. AI 모델을 좀 튜닝을 해가지고 프리시전 값을 높인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리콜 값은 낮아지고, 반대로 프리시전 값을 낮추면 리콜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가 어떤 AI 모델을 개발하느냐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프리시전이 높은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리콜이 높은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서로 틀린 그림 찾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틀린 그림이 10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에는 프리시전이 높은 AI는 5개의 정답만 알려주고, 다만 나는 그러면 추가로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와 리콜이 높은 경우에는 이 기계는 틀린 그림 찾기 할 때 한 20개 정도를 뽑아내는데 그 20개 가운데 정답이 10개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10개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과연 어떤 게 높은 것이
더 좋은 AI 기기냐 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도와 프리시전이 높지만은 적은 수의 정답만 뽑아내주는 기계보다는 좀 오답이 있을지언정 모든 정답을 뽑아주는 그런 기계가 더 낫지 않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AI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성능 요소들을 고려해서 개발하시면은 그래서 뭐 꼭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AI 모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성능 측정치가 더 높은 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절대적인 성능, 뭐 좋은 성능은 없는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튜닝하면서 그걸 내가 직접 좀 조절해 가면서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만 장의 데이터를 쌓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쌓은 5만 장의 데이터에다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8만 장의 데이터가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장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AI 모델에 이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올해 말까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알고리즘을 내년 초쯤에 서울시에서 건물 변화 탐지 업무를 수행할 때 실제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과연 시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시범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예로 작년에 쌓은 5만 장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U-NET이라는 AI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다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제 기억으로는 F1 스코어라고 있는데 F1 스코어가 한 0.8, 80%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그 0.8보다는 데이터도 좀 더 많고 고도화된 AI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10%의 성능 향상을 목적을 하고 올해 말까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변화 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항공에서 찍을 수 있는 객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뭐 녹지도 있을 수 있고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뭐 태양광 패널 등등 꼭 건물뿐만이 아니라 저런 녹지, 도로, 태양광 같은 오브젝트, 저런 객체들까지도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한다면은 좀 더 여러 곳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 있는데 태양광 그냥 설치만 하면은 알아서 전기를 생성해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좀도둑이 태양광 설비를 빼가고 이런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런 저희 도시변화 탐지 알고리즘 활용한다면은 뭐 태양광 패널이 없어졌는지를 내가 맨날 CCTV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줘서 해주니까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간 이렇게 좀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AI 모델을 또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도시변화 탐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하수관로 결함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해야 되는데 하수관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CCTV 카메라가 달린 바퀴가 달린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쭉 앞으로 이동하면서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그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사람이 밖에서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하수관로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체크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하고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아까 전에는 이미지를 비교해 가지고 좀 탐지를 했다면 이번엔 동영상을 가지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AI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는 한 하수관로 보급료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처음으로 유일하게 100% 보급률이 있고요. 17년도 기준이고요. 17년도 기준으로 전국 따졌을 때 하수관 보급률이 80.7%인데 20년도 기준으로 제가 좀 보니까 한 82%, 3% 되더라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지자체 유일하게 100%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여기 보시면 한 10,000km 정도 된다.
라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가 하수관로 들어가서 CCTV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영상을 보고 하수관로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AI한테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자라는 것이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되었고, 기획을 해가지고 개발을 완료해서 작년에 실제로 동대문구와 광진구에서 시범 적용을 수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서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를 저희가 결함 종류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라벨링 해가지고 라벨링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그거는 하수관로에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AI 모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스틸컷이라고 하는데, 그냥 동영상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이미지의 연속적인 화면이니까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결함 분류,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결함 분류에 따라 가지고 직접 손으로 어디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모델 개발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알고리즘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AI 모델에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를 위한 AI 기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방향은 결국에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AI가 저절로 다 좀 탐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수요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10개가 있으면 AI가 알아서 10개 다 재생하고, 만약에 결함이 있으면은 그 전후 그림 좀 찍어가지고 찍어서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 손 거치지 않고 그냥 AI가 다 알아서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 정도는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결함 탐지를 위해서 한 20개 결함 유형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과 함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개 그래서 결함 유형을 정의를 하였고, 이런 결함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가 한 6,500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 숫자 보면은 다 더하면 이 6,500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형 1번 균열이 간 원본 결함 이미지는 한 450장이 있는 거고, 표면 손상이 있는 이미지는 한 240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500장의 학습된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고, 이전에 학습된 데이터는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공개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학습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결함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바닥에서 약간 볼록 튀어나온 그림이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손된 거, 그리고 여기 균열 간 거, 균열 간 거, 이런 식으로 각각 결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침하된 결함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바닥이고 이게 약간 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결함인 거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물이 아니라 토사가 퇴적된 그런 결함을 나타내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뿌리 침입이라 되어 있는데, 저거 나무 뿌리가 하수관로에 침입해가지고 나타난 결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학습된 데이터를 총 3가지 오픈소스 AI 모델에 넣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욜로 버전 3, 하나는 레티나넷, 하나는 욜로 버전 5 넣었고, 각각 넣은 결과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있는데, 성능을 측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넣었더니 성능이 맨 오른쪽에 있는 욜로 버전 5가 가장 성능이 좋았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욜로 버전 5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작년에 광진과 동대문구에 시범 평가를 해봤고, 저희의 목적은 이제 이 하수관로 탐지 시스템이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널리 확산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